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디테일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의 기술로 집약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지금, 전문가들은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에만 디테일이 강한 인재들이 적당히 많은 시험들을 우수하게 치른 학생들보다 더 진정한 지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기술이 발전할수록,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독특한 성향의 괴짜 인재들이 보통 인재들보다 3배나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처럼 강한 차단과 강한 디테일을 만드는 인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PC도, 휴대폰도, 전기 자동차도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 스틸은 부정적 신호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스틸은 성적이 높은 여학생들에게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과거 비슷한 여학생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부정적 신호를 받은 여학생들의 점수가 실제로 형편없이 내려갔습니다. 또 남학생들에게는 옆자리에 아시아 남학생들이 앉아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학생들의 시험 점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12년을 학교에 다니면서 때론 잘한다는 신호를 받기도 하고 못한다는 신호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못한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자주 받는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데 상당한 작업 기억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작업 기억력이 높을수록 수학 점수도 높고 SAT 점수도 높고 명문 대학 입학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못한다는 신호를 받는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열등감과 싸우느라 상당한 정신적 자원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균 덩어리라고 불리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던 키신저는 부모를 따라 미국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영어를 못해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던 키신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의 신호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신저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빨아들이는 데만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이 났습니다. 모두와 단절하고 책만 보는 모습으로 학생들과 담을 쌓는 공부를 계속 해나갔고 결국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괴짜로 유명했습니다. 마지막 졸업 논문을 377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하여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버드를 명예롭게 졸업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키신저는 미국 대통령마저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1756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 맥캐덤은 30이 되어 도로 유지 보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도로는 오늘날의 도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로 위에 진흙 구덩이들이 달리던 말의 다리를 수시로 비틀어버리고 마차를 전복시켰습니다. 전복된 마차의 유리파편에 절단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놀란 말에 밝혀 죽기도 했습니다. 왜 말들은 도로에서 넘어지는 걸까? 왜 도로 유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걸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맥캐덤은 독학 지식인이 되어 과학자처럼 심층적으로 도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전복된 현장을 집요하게 찾아다닌 그는 10년 동안 48,000km의 도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맥캐덤은 그동안 도로 표면에 뿌려주던 흙과 모래들이 먼지만 일으킬 뿐 사실은 쓸모없는 짓이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맥캐덤이 발견한 것은 수레바퀴와 도로 간 접점의 길이가 2.5cm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으며 2.5cm보다 큰 돌이 바퀴와 충돌하게 되면 도로에서 큰 돌이 뽑혀버리거나 산산조각이 나서 마차를 전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맥캐덤이 발견해낸 2.5cm의 비밀은
오늘날 모든 도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것을 공학 전문 용어로 매케덤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그동안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신호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아이의 자신감을 꺾어버렸을까 후회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헨리 키신저의 일화는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삶의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살면서 자신을 낮추는 환경적인 신호들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 비하적인 신호들이 항상 우리의 주의력과 지적 자원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변의 신호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 저항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지키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신호들로 무장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치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등감을 가진 학생들이 감정을 끊고 객관적으로 공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영어를 못해서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키신저가 하버드의 오로라를 풍겼던 것과 같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 엘리트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산업혁명의 주역은 도로 위의 단순 관리직이었거나 길거리의 이발소 주인이었거나 정규학교도 못 나와서 직업 전문학교로 녹아든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생활은 그들의 발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았거나 간절히 성공하고 싶다는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2.5cm를 발견하기 위해 매케덤이 정직하게 10년간 48,000km를 달렸던 것처럼 자유롭게 매달리고 싶은 주제를 끈질기게 추구하며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안 된다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인물들도 하나같이 말합니다. 천재란 없다고요. 만일 세계가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어떤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교육과정이라는 분야에 몰두한 지가 7년이 되어 갑니다. 교육과정에 몰입하고 깊이 이해한 덕에 전자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만들어내며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독자는 물론 학교와 선생님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